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8일 오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제 고고TV를 1년 이상 후원하시는 강 대표님을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였는데요. 등심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이가 가는 곳이 있어요. 분당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과 김종인, 연합이 결국은 해낼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강 대표님은 좀 긴가민가 하시던데요. 아무튼 강 대표님 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 제가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루에 한 10대 시간을 투자하는데 신문 스크랩을 굉장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방송하는 방송인데요. 물론 고고TV의 개인 비평이 들어가는데 너무 수입이 없어가지고 몇몇 분이 우리 남 대표님, 강 대표님 그리고 대구에 사시는 매달 5만 원씩 보내주시는 1년 반을 보내셨더라고. 정미숙님. 그 다음에 요새 와서 보내시는 보니따님, 정수홍님 그리고 이종석님이란 분도 한 몇 달 보내주시고 또 낑깨똥님은 또 몇 달에 한 번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그 제가 고마움을 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송하는 겁니다. 그 남한테 그래 꾸준히 돈을 그 후원금을 10만 원씩 보내주시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격려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7 보선 이후에는 그 전부터 안철수를 주저앉히려고 4개월 동안 시도했는데 또 홍준표는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 친구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도 안 들어옵니다. 그분들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참 힘든데요. 그럼에도 고고합니다. 강 대표님이 이제 비밀 4인 회동을 약 한 달 후에 하실 것 같은데 거기 참석해서 무슨 내용이 와간다 꼭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신다 그랬으니 한번 기대해 보고요.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정권을 찾아오는 그날까지 고고TV는 화이팅. 어제 강 대표님하고 그 소주 한 둘이서 한 3병 깠나?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집에 그 옛날에 그 사과팔찌개 선물 받기도 하고 뭐 비행기 타면은 면세점에 산 양주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이. 한 10대병 남아있어요. 30년 산도 있고 15년, 20년 산도 있고 뭐 많은데 어제 언더클래스로 집에 오자마자 2잔을 먹고 언더록으로 2잔을 먹고 뻗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속이 삼삼한데 쓸쓸하고 그래도 합니다. 고고. 지금 현재 불과 일주일 만에 달라진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한 4, 5일 전부터. 그전에는 뭐가 있었죠? 그냥 김종인 어른께서 국힘이 잘 되라고 그냥 쥐 박는 거야. 응? 꿀밤도 쥐 박고, 뒤통수도 치고, 정신 차려 했는데,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반응한 애들이 2명이 있었죠. 재원에게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놈은 정치인 꾼도 안 돼요. 재원이란 놈하고 주호영이가 오늘도 주호영이가 사퇴하면서 김종인 씨한테 고맙다. 근데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난 대표 자리 갈래 이러고 있는데 주호영이가 김종인 씨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씨가 이제 제주도 가서 휴식한다고 원래 보름 계획했는데 일주일 하신다 그러죠. 하고 있는데 김종인 씨가 말씀이 없으시니까 또 잠잠해지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며칠 전부터 윤석열이가 빨리 등판해야 된다. 윤석열이의 시급한 등판론이 이제 평론가들, 입만 트는 평론가들한테 나오기 시작하고 언론 찌라시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평론가들이 아무리 해봐야 평론가들의 말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네들은 그냥 공학적으로 그냥 주워놓은 이야기 자기 생각해가지고 썰을 푸는데 그거 맞은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월 말 6월 초까지는 윤석열은 나올 것이다. 나와요.
그 시기적으로 그때 5월 말까지 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국힘 쪽에서는 아이씨, 나오려면은 우리 당대표 뽑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게 국힘 내부의 지금 그 중진들의 생각이에요. 그거 TV는 국힘 전당대회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전당대회를 5말 6초를 하고 있죠. 계획을 하고 있죠. 6월 초까지. 5월 말까지는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와야 돼요. 국힘이 전당대회 하기 전에 나와서 깃발을 꼽아버려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내가 뭐 윤석열에 하고 친하지도 않고 측근 그룹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그 언론 이면을 보면은 5월 말까지 국힘 전당대회 전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파괴력이 있다. 모르죠.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지금 진공 상태 아니에요. 그죠? 윤석열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재명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솔직히. 근데 야권에서는 야권이라고 합시다. 국힘뿐이 없죠. 야권에서는 윤석열도 야권에 들어가니까 제3지대 이퀄 제1지대라고 했죠. 제가 김종인 씨가 구상하는 게.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야권이라고 치면 부동의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럼 야권은 지금 재편이 끝났다는 거죠. 야권은 대선 후보가 한 명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원희룡이가 윤석열의 기세에 몰려가지고 앞을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기세에 밀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하는 소리가 윤석열이가 간보지 말고 쉽게 말해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확실한 행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대권 주자로 평정을 해다오 이런 것들이 요새 좀 나오는데 염려하지 마시라. 5월 말까지 나올 것이다. 국힘이 당대표 선출하고 그쪽에서 뭐 안철수하고 합당을 하니 또 뭐 홍준표를 복당하니 더 골치 아파져요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깃발을 꼽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윤석열 대 누가 여권 주자가 되는가. 지금은 이재명이가 단독 후보 같이 돼버렸지만은 정세균이도 그거 만만하지 않아요. 이낙연은 안 되지만 정세균이가 만만하지 않아요. 정세균이가 5% 7%까지만 올라가면은 몰라요 그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586에서 한 명 튀어나온다고요. 그네들이 그냥 없으실 놈들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라는 이 인간은 만약에 대권을 잡으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 그러는데 뭐 1%라도 대권을 잡으면 먼저 칠 게 누구냐. 문재인을 쳐버려요 이재명이는. 그거는 명약관하게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윈지코리아에서 박시영 그놈아 그 좌파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옹이 세력인데 걔가 그 차기 대권 가상 대기를 또 벌이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이재명이 40%, 윤석열이 47%, 오차범위 바퀴라 그러는데 어제 제가 바빠서 못 이게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1대1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대1 구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대1 구도로 가는데 이재명의 난공불락의 여권의 단독 기세를 정세균이나 또는 586이 나와서 깰 것인가 이런 문제가 돼요. 저는 안 깼으면 좋겠어. 이재명 남아있고 종석이가 드디어 몸을 슬슬 푸기 시작했고 종철이가 들어왔죠. 양종철이가 지들끼리 또 하나 내가지고 반분되라 양분되라 여권은 그걸 바라고 저는 한 40%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야권으로 와보자. 윤석열 하나뿐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1대1 구도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여권 쪽에서 보면은 이재명 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정세균이 출발했고 양정철이 들어왔고 586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잠재적인 포텐셜한 캔디데이트가 있단 말이야. 이쪽에는 포텐셜 캔디데이트가 있단 말이야. 근데 국힘 쪽에 또는 야권에서는 캔디데이트가 포텐셜한 게 아니라 다 튀어나왔어.
국민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계속 썰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유승민이, 홍준표, 원희룡, 안철수 이러잖아요. 또 호영이도 그러면 또 대권 나올 수 있겠다. TK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야권에서 다 튀어나왔어. 1%에서 5%. 아무리 나와야 1%에서 4, 5%뿐이 안 나와. 5%도 안 가. 1%에서 3%라고 보면 돼요. 응? 그러면은 여나 야나 지금 누구가 앞으로 중심이 되고 누가 앞으로 전국을 리드하고 미래 세력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게 윤석열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잖아요. 말은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중얼반복을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요. 저도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계속 스크랩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윤석열이가 다 중심에 있어. 윤석열이가. 그죠? 그러니 국민들의 40% 50%가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오라 이거야 빨리 윤석열이를.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법학자 만나러 다니고 노동 전문가 만나러 다니고 외교 전문가 국방 전문가 만나러 다니는데 하겠다는 소리죠.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3월이니까 11월까지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돼요. 여권이나 야권이. 3월 9일 아니에요. 10일, 12일. 3개월 전에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럼 10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5월 달 말에 나온다 그래도 6, 7, 8, 9, 10. 5개월뿐이 안 돼. 그럼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강력한, 지독한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왔을 때 그걸 방해해줄 전략을 펴고 방해해주고 판을 크게 위에서 보면서 보호해줄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 씨뿐이 없다. 국힘은 절대 안 돼요. 못 방해해요. 쟤네들은. 쟤네가 맨날 문재인 쪽에 또는 좌파들의 공격에서 즉시 반응, 즉각 반응하면서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2030과 중도층과 5069 민주화 세력이 요번에 오세훈을 찍은 것은 국힘의 방어 논리가 아니라 문재인을 심판하는 과정이라서 무조건 찍은 거 아니에요. 내곡동과 생태탕만 남았어도 빼라가만 남았고. 그런데 대선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지지율이 아직까지 30%야. 저게 10%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에 이명박이가 정동영에 압승하는 식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번엔 그런 행상이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아무리 지랄 발광, 폭정, 악정, 난사를 해도 30%, 35% 지지를 아직도까지 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대선에 가면은 건곤일척에 팽팽한 승부가 오는데, 그죠? 그 판을 갖다 싹 엎고 밑에부터 뿌리채 걷어가지고 전체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전략을 구사할 사람이 김종인 씨뿐이 없고, 그러니까 일부 평론가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김종인 씨가 윤석열한테 그렇게 손짓을 해도 또는 김종인 씨의 접근이 윤석열의 주변 애들한테 만나러 와라 하고 손짓을 몇 번 했다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거절했다. 이런 낭설이 지금 돌죠.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측근이 어떤 측근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말한 건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는 견지로는 아직 멀었다. 첫 번째 경우 윤석열이가 5월 말까지 대권 선언을 하면서 정치 재개를 하면서 확 나올 찌게 김종인 씨하고 상의하고 나오던가. 두 번째, 일단 깃발부터 꼽으려고 나올 적에 그 이후에 김종인 씨를 모실 것인가가 두 번째인데, 그 윤석열이 대단히 강성이죠, 이 친구가.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도 강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강대강이 부닥칠 수 있고, 그래 윤석열이가 독자 생존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죠? 김종인 씨와 상의하고 김종인 씨의 등을 뒤에 업고 나오든 아니면 나와서 김종인 씨를 등에 업든 두 가지 경우라도 윤석열이가 국힘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낭설을 퍼뜨린 애들은 국힘 세력이고 TK 수구 유튜버 세력이다 하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나온다.
그건 확실히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나온다. 근데 왜 5월 말이면은 지금 4월 말에 한 달 동안 뭐를 할 것인가? 응? 대한민국 미래 정책이나 또는 시대나 공정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지만은 검정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국힘 쪽 애들이 윤석열하고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 체제로 가면요. 요번에 4.7 보선을 봤듯이 국힘 내부에서 부산에서 이현주가 박형준의 재혼녀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오세훈의 내곡동 그 땅, 20년지리 그 땅을 갖다가 국힘 내부에서 먼저 공격을 했고, 안철수가 먼저 공격을 했고,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하고 같이 나올 때, 그죠? 민주당보다 국힘에서 꼴통들이 벌써 그 홍준표는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윤석열을 양아치다, 조폭이다 그러잖아요. 검사가. 국힘 쪽에서 먼저 김종인과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건 검증도 아니야. 그냥 물어뜯는 거야. 국힘은 요번에 봤잖아요. 4.7 보선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윤석열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이 들어올 거예요. 네거티브든지 포지티브든지 들어온다고. 기존에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아내에 대한 기사, 처가에 대한 기사가 쫙 깔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그 검증을 갖다가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별 흉흉한 이야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죠? 윤석열 그 아내하고 처에 대해서는. 그런 걸 싹 불식시키고 윤석열 뿐이야. 전진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국힘은 과거에 탄핵 세력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이재명은 김부선이 같은 애들 그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그게 다 공개적으로 부선이가 맨날 와서 떠드는 바람에 그게 식상해. 근데 윤석열의 개인 검증, 가족 검증이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은 유튜브를 모르고 좌파에서 그동안 선동하던 걸 안 봤으니 새로운 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덮어줄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그럼 윤석열은 그런 생각 없이 나오겠냐 이 말이죠. 아내와 처가와 그런 걸 방언 올려도 없이 나올 리는 없다. 다 명징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공격을 할 것이다. 그놈들 특기니까. 저놈들이 포지티브로 선거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김대중이가 말이지 그때 김종필이 박태준이 연합해가지고 이긴 거지. 그건 합당도 아니지만은 그 외에는 긍정적으로 한 놈이 하나 없어. 요거는 네거티브가 신랄하게 들어올 텐데 그걸 큰 전략으로 쉽게 말해서 이번에 김종인 씨가 광주 가서 2번 무릎 꿇고 남녀 문제 다르고 기본소득 문제 다르고 정강씨가 바꿔버리고 할 사람이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김종인 씨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죠. 윤석열의 개인사를 도와주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1대1 구도라고 자꾸 그래요. 여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1대1 구도. 그래서 윤석열은 여기서 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실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걸 중심에 있고 상수로 있고 이재명은 변수예요. 변수. 아직까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586 그룹에서 선수를 안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놈들이 왜 안 낼까요? 왜 내야 될까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돼지게 생겼어. 586들하고 문재인이 하고. 그럼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권을 가져오면은 586과 문재인 처단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이까지만 찍겠습니다. 힘들어요.